안녕하세요. 자영업 유통업 교과서의 저자 황병준입니다. 방수 케이스, 아쿠아팩, 디카팩 이게 이제 끝났죠? 동영상 3편. 자, 오늘은 타투예요. 여러분들 타투 아시죠? 문신. 제가 1999년도에 이제 캐리비안 베이에 처음 방수 케이스 가지고 입점을 했을 때 거기에 타투가 있었어요. 거기에 타투는 뭐냐면 스티커 타투. 판박이 아시죠? 판박이. 예전 유리창에다 뭐 붙이고 막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딱 묻는 거. 그거를 여기다 붙이고 물에다가 이렇게 탁 한 다음에 탁 붙이고 막 문지르면 탁 되면 여기가 문신이 딱 드러나는 거. 그런 스티커 물 타투라고 얘기하거든요. 스티커 타투하고 그다음에 유리알 타투. 무슨 조그만 구슬 같은 게 젤리 같은 구슬 같은 게 있고 그냥 여기다 딱 붙이는 거죠. 애기들. 뭐 그런 걸 팔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저런 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맨날 그걸 파는 알바생들이 야 저기 100만원 온다 100만원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떤 덩치 큰 사람이 와서 막 서로 얘기하고 가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그 알바생들의 사장님인데 이름이 100만원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물어봤죠. 니네 사장님 100사장님 안 오시냐니까. 사장님 우리 사장님 이름 100사장님 아니고요. 맨날 오기만 해요. 야 오늘 100만원 했냐? 100만원 했냐? 이렇게 물어봐서 자기네들이 그냥 100사장이라고 부른대요. 100만원 온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스티커를 그때 3,000원? 4,000원 이 정도 했었는데 그걸 갖다가 100만원 판다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여러 군데 이제 펼쳐가지고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런 것도 해도 100만원을 파나 하루에? 그러면 2달 동안 성수기잖아요. 2달 동안 해서 60일이면 6천만원의 매출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야 저것도 괜찮은 아이템이네.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 업체가 무슨 일로 해가지고 퇴출이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업체가 왔는데 얘네는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하고 뭐 캐러비안 베이 한 7, 8군데 매대를 팍 펼치는 거예요. 그것도 알바상도 한 매대당 2명씩 이렇게 딱. 그러면 하루에 보통 걔네들 알바생이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새로운 그 사장한테 사장님 이렇게 많이 펼치면 장사도 안 되는 거 펼칠 필요는 없지 않냐. 잘 되는 곳만 3군데 펼치면 좀 더 이익이 날 텐데 이거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뭐 펴라면 펴야죠. 딱 이랬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야 저게 원가가 굉장히 낮은 거 아닌가. 그때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 아이템을. 근데 어느 날 그 사장이 그 스티커 타투를 못 하게 된다는 소문이 돌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몇 년 동안 그 사장이 했으니까 친해졌을 거야. 저보다 나이는 어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한번 해봤죠. 배 사장 요즘에 어떻게 지내? 우리 한번 만나야지. 딱 그러니까 사장님 제가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데 마침 사장님이 제 거를 인수하고 타투를 하시면 안 돼요? 스티커 타투를?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랬죠. 이게 웬 행제냐. 근데 저는 얘기를 했죠. 아니 배 사장이 나한테 그거를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에버랜드 상품팀에서 허락을 해줘야지 하는 거고 그리고 몸이 그렇게 아프면 그냥 배 사장이 계약을 하고 내가 판매해주고 우리들이 수익 배분을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래도 괜찮다. 내가 배 사장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걸 덜렁 내가 한다고 막 그러면 내가 너무 양아치 같지 않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자기가 너무 상황이 안 좋대요. 그래서 좀 물어보니까 그 스티커 타투는 여름에 하고 뭐 봄, 가을, 겨울을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이제 손을 댄 거죠. 근데 그게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뭐 약간 쫓겨다니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자기 재고를 한 1,500만 원에 인수해서 해달라. 그렇게 말을 해서 일단은 상품팀에 얘기해 보겠다. 그래서 상품팀에 이제 찾아가서 얘기를 했죠. 저 스티커 타투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그 사장님 못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가 하면 안 되겠냐 그렇게 딱 하니까 사장님 그거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하고 나하고 친하니까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이미 다른 업체가 정해졌기 때문에 사장님한테는 기회가 안 갈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죠. 근데 저 타투가 수익이 굉장히 난다는 건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찾아가죠. 찾아가서
과장님, 근데 그게 다른 업체가 신규 업체예요? 그러니까 아 왜요? 막 이러니까 아 신규 업체냐고요. 그냥 나한테 주면 안 돼요? 제가 하면 솔직히 제 방수 케이스 수수료를 1%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는 게 나는 캐리비안베이에 여러 군데 매장이 있으니까 그거 갖다 놓으면 내 인원 다 투입하고 그러니까 저는 인건비 걱정 안 하고 그리고 수수료도 더 예전부터 올려줄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 윈윈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생각해 보겠대요. 근데 마침 그때 그 캐리비안베이 점장의 돌잔치가 있었어요. 근데 에버랜드 직원들, 삼성 직원들은요, 업체를 절대 초대를 안 해요. 왜냐면 감사팀에서 서치를 막 하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이제 점장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친하니까, 그러니까 매장에 일이 생기면 서로 협력해서 막 해결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캐리비안베이에서 재고를 점검을 하는데, 글쎄 그 담배가 400만 원어치가 펑크가 난 적이 있어요. 그 점장은 그 얼마나 그거 애타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사장님 이거 어떡하죠? 나 이거는 잘릴지도 모른다고 이게 누가 이렇게 많이 훔쳐간 것 같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 지난 얘기니까 20년, 15년 전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어떡하지? 그 점장이 또 우리가 인원 알바생이 출근하나 그러면 에버랜드 직원들을 투입해주고 해서 서로 다시 돕는 그런 사이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내 방수 케이스가 팔리는 거, 내 제품이 팔리는 거를 그 담배 매출로 찍어라. 그러면은 그 담배 매출로 찍어서 어느 정도 이제 보통 얼마 정도 로스가 나냐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는 로스가 난대. 그러면 400만 원이니까 270, 80만 원어치를 내 제품으로 찍어라. 그렇게 하고 재고를 그냥 맞춰라. 매출하고 매입하고 그렇게 해서 재고를 맞춰라. 아 사장님 그래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 나야 뭐 그거 수수료 뭐 그거 하고 에이 괜찮아 나.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서로 뭐 도와줬죠. 물론 저도 금전상으로는 손해를 보죠. 근데 너무나 잘해줬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준 친한 관계니까 자기 이제 딸 이제 아들인지 돌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를 초대하면 안 되는데 저 혼자 가기도 뻘쭘한데 다른 업체 제일 잘 나가는 업체 있어요. 1위 업체. 그 업체 차장님한테 연락해서 둘이만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저 혼자 가게 그래서 이제 같이 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에버랜드 직원들 다 와 있고 막 상품팀 직원들 뭐 다 이렇게 와 있는데 그 술을 이렇게 딱 마시고 있는데 저하고 친한 그 정대리님 저의 은인께서 저기 차장님 앉아 계신데 가서 그냥 업체 사장이면 술 한잔 이렇게 딱 먹으면서 애로사항 얘기하고 참 사람이 영업할 줄 모르네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딱 앉으니까 그 차장님이 그때 사장님이 탓하고 싶다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왜 해야 되죠? 얘기를 했죠. 수수료도 제가 올려드릴 수 있고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럼 사장님이 하세요. 그냥 돌잔치 갔다가 아이템 하나 그냥 얻어 걸린 거죠. 그래서 제가 재고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사장 원래 탓하던 사장이 1,500을 불렀는데 또 재고를 막 하니까 좀 못 쓴 재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200만 원에 제가 인수를 해가지고 2006년도서부터 이제 그걸 하게 됐죠. 근데 그 스티커 타투라는 게 와 진짜 잘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2달 동안 영업을 하는데 8,100만 원 8,100만 원인데 제가 남은 돈은 2,800만 원 남아요. 굉장한 거죠. 수수료도 셌었는데 그 정도. 그리고 컴플레인이 걸려 뭐 여기에서 이제 지워졌다고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스티커 타투 하나 붙이는데 4,000원 그때 3,000원에서 4,000원을 받았는데 그 원가가 700원이었었어요. 얼마나 많이 남는 거죠. 그래서 2006년도에는 8,100만 원 2007년도에 7,000만 원 떨어지더라고요. 매출이 2008년도에 5,000만 원 그리고 2009년도에 4,900만 원. 왜냐면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들어서는 것 같아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죠. 일단 수영장에서 비가 오면 매출은 반토막 난다고 보면 되거든요. 비 오는데 누가 이거 스티커 타투를 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있는 와중에 그 저한테 이제 타투를 하게 해준 그 차장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에버랜드에서 어떤 분이 타투를 하는데 에어브러시 타투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 디자인판을 딱 붙여요. 그런 다음에 페인트
페인트 용액을 이제 분사를 하죠. 그럼 떼내면 여기에 뭐 돌고래, 용 막 이렇게 돼 있는 그걸 하고 있는데 그것도 캐리비안배 해보라는 거죠. 아, 저는 귀찮았었어요. 그것도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더니 저한테 전화번호 두 군데 업체를 주는 거예요. 여기하고 섭외해서 해라고. 하라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두 업체 중에 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난 속으로 그랬죠. 아, 딱 1년만 하고 말 거다. 그래서 그 업체 장비를 임대를 했어요. 임대를 어떻게 하냐면 제 총 매출액의 30%를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에버랜드에 42% 수수료 주고 그 업체한테 30% 임대료 주고 그 다음에 부가세 10% 내고 소득세 내고 인건비 내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따져보니까 1,700만 원이 남았는데 내가 번 돈은 한 600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 30%를 그 사람이 1,500만 원을 벌어 간 거죠. 왜? 매출액이 5천만 원이었으니까. 바보짓을 한 거죠, 제가. 그래서 부랴부랴 섭외해서 그 장비를 샀어요. 에버랜드에서 운영하는 그 업체 여자 사장한테 제가 세 세트를 1,000만 원에 이제 구매해서 이제 그걸 샀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해서 뭐 4,900만 원. 막 이렇게 이제 잘 팔리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이템을 찾아다니는 저하고 친하고 거래관계가 좋은 사장님이 있었는데 그 사장님한테 제가 넌지시 그랬거든요. 사장님, 에어브러시 타투 하면 돈 봅니다. 이랬어요. 근데 1년이 딱 지났는데 그 사장님 나한테 일산에 있는 자기 사무실로 와보시라고 대단한 걸 보여주겠다고. 그 올라갔더니 그 에어브러시 타투의 구성품은 컴프레셔 그리고 건, 왜 용액을 이제 잉크를 넣고 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다른 에어브러시 타투 회사들은 이 디자인판 하나에 10,000원씩 받거든요. 여기 붙이는 거 칙 하고 딱 되면 문양 나오는 거 10,000원씩 받거든요. 그럼 100장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말한 그 전 세계 다니면서 아이템 찾은 그 사장님은 디자인 2개 100개씩 100개씩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우리 기장용 캐리어에다가 조그만 에어브러시 컴프레셔 넣고 건 넣고 용액 잉크죠. 잉크 6개 뭐에 장비까지 하나에 움직이기도 되게 쉽게 만들었더라고요. 질질질 끌고 다니면 되니까 캐리어처럼 그걸 다 만든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그 디자인은 어디서 구했냐니까 중국의 골든피니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는 디자이너가 몇백 명이 돼요. 그래서 디자인을 막 한 다음에 빨랫줄 같은 데 걸어 놓은대요. 그럼 거기에서 딱 보고 디자인 팀장이 요거 탁 선택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잉크를 헤어 잉크, 타투 잉크, 그리고 뭐 반짝반짝 빛나는 잉크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이 그 중국에 이제 가가지고 그 사장님하고 의형제를 맺었대요. 뭐 어떻게 했는지 의형제 맺은지 모르겠지만 맺고 한국의 이 사장님은 뭘 개발했냐면 햇볕을 받으면 여기다 그림을 그려놓잖아요. ing크로. 그럼 햇볕을 받으면 문양이 쫙 나오고 햇볕이 없어지면 싹 없어져요.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는 없는데 물속에서 수영을 하고 탁 나오면 물속에 탁 물이 딱 묻으면 문양이 탁 나오는 거. 그런 잉크를 개발해가지고 같이 판권을 주고받았대요. 그래서 판권을 딸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비를 탁 만들어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시연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근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이 회사를 이제 회사 이름을 타투박스라고 지었더라고요. 이 회사를 저보러 인수하래요. 왜요? 이렇게 좋은 걸 왜 나보고 인수하라 그러냐고. 난 장비도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 전체 다 인수해. 왜요? 그러니까 중국 그 연해주하고 우리 한국하고 뭐 중소기업하고 정부하고 뭐하고 해서 무슨 협동체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큰 게 뭐 200억짜리 프로젝트가 걸려있대요. 그래서 바빠가지고 이 타투 영업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금액이 얼만데요. 그러니까 판권까지 3년 동안 이제 양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1억 4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겠다고. 그러니까 5일만 시간 주겠대요.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저하고 굉장히 거래를 하고 친한 사장님한테 전화했죠. 사장님, 내가 에어브러시 타투 회사를 인수했는데 사장님 서울 판권 사실래요? 그러니까 서울 판권이 얼마냐고 그러더라고요. 3,000만 원이니까 예, 할게요. 사장님 된다면 되는 거죠. 확보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제가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수 금액을 원래 있던 돈 2,0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돈은 인수구역은 언제까지 주면 되냐 그러니까 연말까지 주면 된다고 그렇게 그냥 시간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가지고 코엑스 그리고 세텍 박람회에 나간 거죠. 나갔더니 와 진짜 사람이 몰려와요. 그럼 거기다 타투 막 어떤 여자분은 어깨에다 해주세요, 뭐 목에다 해주세요, 귀에다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판권을 서울 판권을 팔았잖아요 이미. 그리고 누가 부산 판권 사겠다, 어디 판권 사겠다, 이게 이제 진정한 프랜차이즈죠. 판권 팔아먹는 거죠. 판권을 팔면서 만약에 서울 판권이 3천만 원이다 그럼 저는 3천만 원어치 그 총판의 권리를 주면서 제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가가 세트에 200만 원인데 원가는 58만 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총판에 주는 가격은 80만 원, 총판이 대리면한테 주는 가격은 120만 원, 그리고 일반 소매자 이제 고객이 살 때는 이제 2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디자인도 많고 잉크도 이제 많은데 다른 회사 제품은 한 세트에 300에서 400만 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거의 뭐 반가격에 판매하는 거니까 제가 우리나라 전국 시장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서울 판권은 저하고 제일 친한 사장한테 넘겼고, 근데 경기 판권을 누구하고 협상하고 있는데 저기 제 서울 판권을 사간 제하고 친한 사장님이 경기도의 타이거월드하고 협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얘기했죠. 사장님 나 지금 경기 판권 협상하고 있는데 사장님 거기 가서 그걸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 경기 판권 얼마냐고. 그러니까 판권 얼마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지. 그러니까 아 내일 골프 치러 갈 때 휴게소 그 골프장에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골프 치고 나서 휴게소에서 계약서 가져왔냐고 딱 그러더니 자기가 3천만 원에 샀으니 경기 판권은 2천만 원에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럽시다 하고 했죠. 그렇게 하고 뭐 부산권 판권 팔고 충청도 판권 팔고, 그래 강원도에서 누가 20세트 산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서울 경기 판권을 사갔으니까 재고가 너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장님 20세 내가 주문받았는데 사장님 10세트 줘요. 네 10세트. 그건 대리점이니까 120만 원 주고 이 사장님 딱 이익 갖게 하고, 그리고 타이거월드에 이 사장님 들어가서 첫날에 오픈할 때 오는 고객님 무료로 해줘야 된다 이러길래 저보고 지원해달라 그래서 저가 직원 데리고 가서 같이 지원해주고, 그리고 이 사장님이 또 부산에 해운대에 자리를 얻었다고 해서 부산에도 판매도 되냐 그러니까 아 그냥 하시라고. 그래서 두 달 동안 한 2천만 원어치 매출이 올랐는데 뭐 호텔비 빼고 애들 인건비 빼고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벌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그 다음에 이걸 또 중고로 해서 쫙 팔고, 판권은 제가 1년 줬거든요. 딱 팔고 깔끔하게 이익을 본 거죠. 재고 하나 더 없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판권도 이제 그렇게 이제 팔고 막 그러면서 그냥 뭐 1억 4천에 대한 그 투자금은 거의 뭐 6개월 만에 회수를 했어요. 그리고 장비는 계속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 연도에 매출이 막 스티커 타투의 매출이 그 유행이 지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에어브러시 타투가 대세였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뭐 5,500만 원, 그 다음에 11년도에만 4,500만 원 이렇게 이제 계속 판매를 하죠. 근데 캐리비안베이 가면 이거 조그만 문양에 5,000원 받고 좀 크면 7,000원 받잖아요. 이 원가가 100원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많이 남는 장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일은 이게 이제 11시서부터 2시까지 손님이 확 몰리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일 메인 잘 되는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면서 타투를 제가 해요. 그럼 저기서 돈 받고 옆에 있는 알바생이 이 문양 고르는 거 붙이고 저는 이제 이거 칙 쏘는 거죠. 그러니까 20초면 끝나는 거죠. 근데 거기 수영장은 여자분들이 거의 다 비키니나 이런 걸 입고 오잖아요. 근데 어저께 진짜 예쁘고 몸매 좋은 남자친구가 같이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죠. 아저씨 어디다 보면 예뻐요? 그러면 여기도 예쁘고 허리도 예쁘고 여기도 예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를 해주세요. 여기 삭까요. 아 그러면 그쵸.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딱 해주잖아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 저한테 귓속말로 뭐라 하는지 아저씨는 좋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맨날마다 여자들 만질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하면 이거요. 이거 하고 열흘만 지나면 정육점에서 고기 만지는 거 똑같다고. 그러니까 저희 알바생들도 사실 남자 알바생이 비키니 입은 여자를 여기 허리나 엉덩이나 뭐 이런 데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손을 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주지시키냐면 야 너네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이 자 엉덩이 주세요 엉덩이 내리세요 하면 내리잖아.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 니네들이 의사라고 생각해. 그게 떨면 안 된다. 너네들이 떨면 고객들도 굉장히 쑥스러워해. 야 가슴에다 해달라 하는데 가슴 이렇게 떨면서 해봐라. 좋아하겠냐? 그리고 이게 제대로 이게 분사가 되냐 그게? 그런 마인드를 다 갖고
아, 정육점이다 생각하고 하라고. 뭐 그렇게 하니까 한 열흘 지나면 얘네들도 막 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타투가 두 번째 효자 종목이었죠. 그냥 마진이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나중에는 수수료가 43%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30% 정도가 인건비 다 주고도 이제 소기금 내고도 30%가 남으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이제 효자 제품이었죠. 그리고 이걸로 프랜차이즈를 해가지고 뭐 총판권을 그렇게 이제 팔았으니까 굉장히 이제 현금 확보를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첫 번째 이익을 많이 이제 내주는 거는 방수 케이스, 두 번째는 이 타투였던 거죠. 자, 굉장히 이럴 때는 잘 되는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꿈 같은 호시절이었다. 뭐 근데 지금은 타투 시장이 많이 죽었어요. 왜냐면 홍대 같은 데에 가면 리얼 타투 하잖아요. 그 요만한 거 여기다 손목에 하는 거 5만 원, 6만 원이면 하고 커봤자 한 20, 30만 원이면 하니까 자 리얼 타투를 해요. 근데 이거 제가 타투를 한 7년간 그렇게 했어도 저는 문신을 싫어해요. 진짜 문신하면 못 지우잖아요. 신체 밟는 수지 부모라고 몸에 낙서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진짜 골프장에 딱 갔는데 문신 있으면 특히 군이 관리하는 골프장은요 문신 있으면 못 들어가요. 그리고 예전에 캐리비안 베이 초기에는요 문신 있는 조폭 같은 사람들은요 위화감 조성한다고 출입이 안 됐어요. 재밌는 거죠. 자, 다음 아이템은 아마 슬리퍼가 될 겁니다. 그 동영상 또 3일 후에 올릴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